정당한 이유 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정당한 이유는 뭔가요? 이런 케이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무단결근을 3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용자인 갑이 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이거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 무단결근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있나요? 또 생각해 보실게. 그럼 무단결근 1일은 어떤가요? 우리 판례는 무단결근 1일의 경우라도 이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무단결근 3일의 케이스에는 비록 무단결근이 3일일지라도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의 판단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방 노동위원회 위원장들이나 혹은 지방법원 판사나 대법원 판사 등 법관 등이 될 것이에요.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해고를 하려면 갑과 을이 체결한 근로계약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만큼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죠.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또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전 후 휴가 이후 30일 그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해 휴업한 그 이후 30일 또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되어 있어요. 해고를 절대적으로 금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런 기간 동안에는 재취업이라는 게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때 해고를 당해버리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재취업하지 못함으로써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에는 해고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다 보시죠. 업무상 질병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이고요. 그리고 산전 산후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이에요. 근데 육아휴직 기간과 그 후 30일인가요? 아니죠.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주의하실 점은 단순히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그 후 30일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했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뒤에서 배우실 거고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면 사용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결과이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경영상 이유 흔히 말해서 정리해고라고 하죠. 정리해고로 문제가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쌍용차 사태, 한진중공업 사태 모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점들이에요. 따라서 일반적인 해고에 비해서 경영상 이유의 해고는 우리 근로기준법이 조금 더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되 대량으로 해고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하나하나 보시죠. 양가로 1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동그라미 1번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